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사는 5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사의 핵심은 이 동사 안에 영역은 찾을 수 없다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무리 글쓰다 또는 그리다 와 같은 동사를 고른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것은 표현하다로 귀결되는 것일 테니 이 안에 어떤 직무라던가 영역이라던가 또는 그 안에 자기만의 포지션은 실은 이 동사로 찾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럼 그 영역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거는 저희 표현에 디자이어 리스트라고 하는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경험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두서없이 써보는 것이에요. 그 안에는 어디를 가보고 싶은 것이든 무언가를 배우고 싶은 것이든 또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를 만들거나 또는 자기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싶은 나름의 것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두서없이 한 10개 정도, 한 15개 정도를 쓰고 그것을 저랑 하나씩 나누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것의 진의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쓴 것 안에 이 여행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러면 꼭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보고 싶습니다. 또는 어디서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그러면 예전에도 그걸 해보셨습니까? 예전에도 길게 혼자 자기만의 여행을 다녀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자연이 좋으니까요. 또 거기가 TV에서 봤는데 굉장히 멋져 보이더라고요. 라고 하는 이런 대답을 대부분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가 진짜 원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내 상태가 무언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조금이라도 해소해 볼 수 있을 만한 것을 쓰게 된 것이지요. 때문에 이분에게 여행하다는 만약에 골랐다면 바로 쉬고 싶은 것, 휴식하다와 같은 의미다 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동사는 각각의 의미와 또는 연결고리 또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럴 때 이게 내가 원하는 일의 방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인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어있는 칸이 있습니다. 이 비어있는 칸이란 이 동사는 각각의 순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순서가 비어있거나 또는 마지막 순서가 비어있거나 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혹여 지금 내 상태가 무언가를 시도하기 어려운 불편한 상태여서 고르지 않은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어떤 일은 과거에 사람들과 기민하게 소통하고 교류하고 만났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 지쳤어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때문에 상담하다, 의사소통하다와 같은 동사를 골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세부적인 영역들을 확인하고 또는 그 안에서 자기 것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각각의 유형이 어떠한 표준화가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추후에는 라이브로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직접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 또는 여러분이 고르셨던 동사를 같이 해석해 보면서 또 다른 것을 보면서 나는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는 장도 저희는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동사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법을 우리는 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스란 S, A, U, C, E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이 S는 스타트, 시작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어드밴스라고 발전시키는 동사가 있어요. 세 번째는 유틸리티, 기술적인 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C는 communicate, 전달하는 동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effect, 결과와 기대하는 동사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링크가 유튜브 채널 이 안에 있을 텐데요. 거기서 이 동사를 다운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서 본인의 10개를 골라보시면 그 10개가 방금 말씀드린 S, A, U, C, E와 같은 단계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은 1번이 도전하다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상상하다, 기획하다, 3번에 무언가 만들다, 4번에 가르치다, 이끌다, 5번에 바로 영향을 미치다, 감동을 주다와 같은 순서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얘기는 이 도전하다가 새로운 장을 확장하는 도전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한다면, 어떤 얘기 도전하다는 자신의 발전을 위한 도전하다,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각 5가지의 유형 안에 2가지 유형씩이 또 있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총 10가지 유형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바로 이해형입니다. 이 이해형은 자기가 무언가 데이터 또는 나름대로의 정보를 확보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유형이에요. 이 이해형 밑에는 2개의 하위 유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리형이 있고요. 하나는 연구형이 있습니다. 똑같이 동사를 고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의도와 의미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각각의 어떤 차이가 있고 이 차이에서 두드러지는 동사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2번째 유형은 소통형입니다. 이 소통형은 사람들과의 관계, 이 대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통형도 2개로 나뉩니다. 이 소통형의 첫 번째는 도움형이라고 하고요. 2번째는 조화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움형은 사람들과의 스킨십, 대화, 이런 것들이 감정의 교류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조화형은 그것보다는 나름대로의 공동체랄까요? 자기가 조직 안에서 자기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각각의 유형별로 이와 같은 2가지 유형이 있고 소통형은 도움형, 그리고 조화형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전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도전형의 첫 번째는 목적형입니다. 이 목적형은 자신이 나름대로 그 다음 타겟, 나만의 목표를 설정해서 계속 확장, 나름대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자기 일을 펼치고자 하는 사람들의 유형이라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확장형입니다. 이 확장형은 지금 있는 단계보다 좀 더 나은 단계, 뭐랄까요? 좀 더 새롭거나 또는 넓히는 단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때문에 이분은 숲과 나무에서 숲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이거에 관련한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일을 펼쳐가는 유형을 의미합니다. 4번째 유형은 바로 기준형입니다. 이 기준형은 또 2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윤리형입니다. 이 윤리형은요, 옳고 그름, 선과 악, 좋고 나쁨이 자기만의 어떤 기준으로 분명하게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무언가 새롭게 개선하거나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유형입니다. 이분들이 고르는 동사를 가만히 보면 고유하게 어떤 것을 유지하다 또는 나름대로 개선, 개혁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고른다고 한다면 대부분 이 유형이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동사 하나를 고른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나름대로의 의도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형 중에 2번째 형은 신미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 아름다움 또는 예쁨, 이것에 대한 기준이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또는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각각이 갖고 있는 또 생활의 습관과 패턴이 있으니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인가를 하나씩 보게 되신다면 충분히 거기에 걸맞는 또 정확하게 나에게 제대로 맞는 것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5번째 유형은 바로 예술형입니다. 이 예술형은 흔히 아티스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요. 이것도 역시 2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느낌형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감수성이라 할까요? 자기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예술성을 계속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술형의 느낌형이고요. 2번째는 융합형이에요. 융합형은 자신 외에 좀 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것들을 계속 매칭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작품이랄까 또는 자신만의 세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융합형이라고 저희는 표현합니다. 총 이 5가지 유형 안에 2가지 유형, 총 10가지 유형은 누구나 다 포함될 수 있고 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나의 메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먼저 인식하게 되면 이런 역할 또는 이런 분야 또는 이런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가 얼마든지 설정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또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이 동사는 내가 원하는 일을 찾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면서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해형에서 나름의 관리형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첫 번째 골랐던 단어들 안에서 S, 그걸 알다라고 선택하고 두 번째 A에서 두 번째 단계 발전시키는 동사에서 하나 확인하다, 세 번째 제작하다, 네 번째 공유하다, 다섯 번째 해결하다와 같은 동사를 5개만 딱 더 추리게 된다면 이분은 내가 어떤 정보, 어떤 데이터, 어떤 나름대로의 지식이 필요한지를 그거를 해결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 동사는 내가 원하는 일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을 찾는 방법을 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동사 10개를 한번 골라보시고 그 다음 순서대로 보시면서 자신의 유형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